감사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립식 투자자회원증을 가입해주신 골든애플님, 유재훈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과 가치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적립식 투자 카페입니다. 적립식 투자 진행하시는데 다양한 정보와 제가 원칙 매매를 했을 때 실시간 매매 인증을 통해 긴밀한 소통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하락 신호가 나온 걸까요? 지금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금 왼쪽 빨간 박스는 제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 매매들입니다. TMF, TLTW 채권의 관점에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 관점에서 TSLL 6%를 매수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총 매입 금액은 한 1,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박스 한번 보시면 주식의 관점에서 작년 폭락장에서 적립식 투자를 꾸준하게 원칙대로 매매를 해주었던 계좌입니다.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승장에 도달을 했고 높은 수준에서 하락하고 횡보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폭락했을 때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철저한 원칙으로 매수를 해준 덕분에 평균 수익률 10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평가 금액 2배 이상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프로젝트들 4종목도 지금은 공포스럽고 불안한 시장이지만 앞으로 상승장과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몰려들게 된다면 오른쪽 계좌와 같은 높은 수익률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지금 QQQ 일봉 차트입니다. QQQ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고 있는 ETF 상품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 게 보이실까요? 맞습니다. 헤드앤숄더의 형태가 나온 모습입니다. 왼쪽 어깨,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형성이 되면서 장대 음봉이 출현이 됐고 매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크게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드앤숄더 한번 보시면 주가 차트가 어깨와 머리의 형태를 그리는 패턴이고요. 상승과 하락의 분기점이 머리와 어깨의 중간 지점으로 보기 때문에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면 추세의 붕괴를 뜻합니다. 그리고 헤드앤숄더 형태도 보시면 왼쪽 어깨, 저희 머리, 오른쪽 어깨 형태를 가진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지금 결론적으로 그 형태가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S&P 500을 추종하고 있는 스파이 ETF 상품도 보시겠습니다. 스파이도 동일하게 헤드앤숄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매도 거래량도 나왔고요. 오른쪽 어깨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QQQ와 스파이 하락 가능성 크게 열어두시면서 매물대와 추세선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전략과 심정을 갖고 계셔야 되는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상승할 땐 비중 조금 줄이시고 하락할 때 현금 비중을 가지신 상태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면 어느 정도 체력 유지도 될 것이고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현금 또한 마련이 돼서 매매를 하시는데 지치지 않으실 거다라고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하락 기조가 보이고 하락 가능성도 높은 상태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이평선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도 파악해 보시는 것도 유심히 관찰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수가 어떻게 떨어지고 어떻게 오르든 간에 저는 원칙에 맞춰서 정해진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꾸준하게 분할 매수할 예정입니다. 영상을 찍는 기준 8월 25일 밤 10시 55분에 잭슨홀 미팅홀에서 파월 연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가 여전히 높고요. 필요하면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2%까지 하락할 때까지 긴축을 지속할 것이라고 파월은 이야기를 했고요. 단기간에 금리 인하를 하기보다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발생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의 동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파월 예전과 다르게 매파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파월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개인적으로 생각은 지금 고금리 형태 유지하는 이 상황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신호가 조금씩 나오게 된다면 금리 인하의 속도도 빨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CPI 지수입니다.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전년 대비고요. 현재 3.2%로 예전보다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CPI가 9%까지 최고점을 도달해주고 그 이후로는 꾸준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연준은 2%까지 인플레이션 목표를 잡았고요. 지금 현재 3.2%니까 1.2% 정도 더 떨어져야 연준의 최종 목표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보시면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로 낮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함에 따라서 약간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금리를 올리게 됨으로써 주가의 하락과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긴 흐름 속에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FOMC 발표 확률치를 보시면 금리 인상의 확률이 조금씩 상승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의 시점은 2024년 6월로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2024년 3월과 5월 정도의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현재는 6월 달부터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확률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파월이 잭슨홀 연설 이후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2년물이 5%를 넘었고요. 10년물이 4.2%, 20년물 4.5%, 30년물은 4.3%로 평균적인 4.3% 이상 수익률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채 수익률은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죠. TMF 채권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원칙 매매를 좀 긴 호흡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충분한 현금으로 매매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오로지 금리에 초점해서 매매를 할 예정이고요. 원칙에 맞춰서 정해진 날짜 일정한 금액으로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이고요. 한 1,700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든 간에 제가 가진 원칙대로 꾸준하게 매매를 하면서 실시간 인증과 영상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정리식 투자 카페입니다. 매매 인증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저 또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실시간 매매 인증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카메라, QR코드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정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과 정보들, 자료 다양하게 있으니 편하게 오셔서 도움될 수 있는 공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